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스탁 진행의 라유진입니다. 이제 막 문 닫은 국내 증시 발빠르게 점검해 보고요. 오늘 밤에 있을 뉴욕 증시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도 대응 전략들 정보톡방 입장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정보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톡방에 입장하셔야 방송 중에 공개되는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여오셔서 장중 대응 전략부터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희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태양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시장인 것 같은데 테마별로 순환매가 좀 빨라서 조금은 혼란스러웠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실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뭘 해야겠다라 좀 막막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뭘 하면 안 되는지 이것만 좀 더 우리 포커스 맞추면 좋을 것 같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는 좀 숙달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주의사항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알고 나야 그 다음부터 맞춰서 해야 될 일도 슬슬 숙달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동안 지수가 쭉쭉 거침없이 또 많이 올라왔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슬슬 시장 방향성이 최근에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아직까지 방향성은 하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 추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대형주,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시총 1위, 2위 이런 기업들은요.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제들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시총 1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주 사이에 외국인의 수급이 빠르게 개선되긴 했지만 본격적인 신고가 랠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HBM 이 산업 밸류 측면 안에서도 여전히 압도적인 경쟁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주가 회복이나 탄력이 조금 더 하이닉스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시총 1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조금 우리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동력이 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슈, 호재가 있는 종목군 혹은 방향성이 상방 전환에 성공한 종목군 혹은 그동안 지수가 올랐을 때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군을 집중해서 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밤 사이에 미장 한번 어떻게 됐나 한번 짧게 짚고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 고점 부근대를 이렇게 지지 또 저항대를 기록했다가 최근에 해당 구간대 매물대를 진입하게 되면서 매도 우위로 현재 이제 나스닥 지수는 어제 올라가다가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번 11일에 이제 미국 FOMC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의 확실시 확률 80% 이상으로 금리가 25bp 정도 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지수가 쭉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올라왔던 지수를 고려한다면 현재 매물대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일시적인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공격적인 대형주, 기술주 혹은 시총 1위, 2위 기업들의 공격적인 매매보다 오히려 그동안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 그리고 현재 시장 전반적인 모멘텀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테마성 이슈로 한 번 더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봤을 때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아무래도 코스피는 이전에 고점을 이었던 추세를 뚫고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점에서 쭉 반등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더 올라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고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쉬어가는 흐름 나쁘지 않다. 이런 흐름들은 적어도 한 내년 연초쯤 돼봐야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형주보다 코스닥 쪽에 포커스를 맞추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11월에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이 무려 한 달에만 9조 원어치 순매도 1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2주 사이 어느 정도 외국인의 수급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순매도 1위, 2위를 기록했다가 이제 막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회복하는 종목보다 성장하고 있는 종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최근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바닥에서 거침없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피로도에 따른 사실은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서 눌림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종목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되 이건 우리가 꼭 하지 말자. 말씀드렸던 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가 한 1년 이상 보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너무 서두르게 매매할 필요는 없다.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지금 어떤 걸 사야 되느냐? 바로 성장하고 있는 섹터 그 안에서도 외국인이 가장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산업을 사야겠죠. 그게 바로 로봇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 로봇 관련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네 종목만 합하더라도 상승세가 무려 현재 90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로봇주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고 회복이 아닌 성장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지금 뭐 2차전지 반도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대형주로 공략하기보다 오히려 지금 로봇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총 상위 종목군도 공략한다. 라고 한다면 로봇주로 공략하자. 혹은 2차전지 반도체를 보고 있다 한다면 대형주보단 중소형주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서 로봇주 저희 얼마나 좋길래 저 이태영 전문가가 최근 2주 내내 로봇주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또 그만큼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여전히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 산업이 현재 전 산업에 끼치는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많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오늘 또 역시나 본격적으로 얼마나 좋은 종목 갖고 왔는지 또 얼마나 기대해야 되는 종목인지 왜 해당 종목을 지금 봐야 되는지 잠시 저랑 같이 첫 번째 히든 종목 만나보기 전에 왜 로봇 산업을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향성이 불확실한 이런 시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면 된다라고 명쾌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셔야겠고요. 방향성이 상방 전환에 성공한 종목군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아직 저점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코스닥 위주의 종목을 보시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로봇 관련 섹터를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사실 오늘 로봇주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뭐 장중에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힘이 빠졌나 하는 모습이었는데 저희는 이런 로봇 섹터에서도 좀 저가 매수세의 기회를 삼아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최근에 AI 거품론 때문에 지수가 한번 저점을 찍은 이후로 그때 반등 나올 때는요. 계속해서 로봇주가 올라왔었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흐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로봇에 대한 메가 트렌드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바닥권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은 여전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동안 많이 올라서 이제 빠지는 종목군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시그널을 만들어주는 로봇주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가까운 히든 종목은 이제 후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로봇 왜 지금 투자해야 되는지 짧게 한번 알아보고 히든 종목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왜 지금 로봇 섹터를 투자해야 되느냐 늘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최근 3년 통계상 올해도 역시나 변화 없을 겁니다. 연말에서 연초 사이에 1월 효과, 캘린더 효과라 부르는데요. 연말에 코스닥 지수가 이제 개인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주식을 팔고 1월 달에 다시 한번 매수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연말에 떨어지고 연초에 올라가는 1월 효과, 캘린더 효과가 발령될 때 이때 최근 3년 통계상 시장의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가 바로 로봇 관련된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이어서 내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여전히 바닥 구간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로봇 관련주들 슬슬 추세 돌파하면서 매수 시그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로봇 저점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는 12월 1일부터 사실상 미국이 긴축 정책이 종료되고 양적 완화에 들어섭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11일에 FOMC가 열리게 되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가 25bp 정도 인하가 됩니다. 당연히 고성장 섹터, 제약바이오, 로봇 관심 있게 봐야겠죠. 전에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는 이제 한 3주 전에 내내 제약바이오 설명드렸을 때는 공략드렸던 히든 종목
대표적으로 바이젠셀 최근에 8거래일 만에 160%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앞타바이오 오늘도 급등 나오면서 이전에 고점 뚫고 올라갔죠. 앞타바이오 또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고 나서 무려 30%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 여전히 아직까지 바닥에서 이제 막 움직이고 있고요.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이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지금 좀 확실한 투자처를 한번 전문가님 인사이트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 로봇에 집중하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빠졌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빠졌네, 이런저런 이유를 시장에서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멀리서 봤을 때 어차피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주변에 뭐 잠깐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그런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사이클이 찾아오고 메가 트렌드가 찾아왔을 때 그 안에서 기회를 잡아가셔야겠죠. 그 기회가 뒷부분 소개해드릴 히든 종목 로봇 관련주에서 오늘 포착해 왔고요. 세 번째는 이제 2026년 하반기 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 도입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전까지 로봇 관련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그 안에서도 기술력이 좋지 않은 기업이거나 혹은 본격적인 이제 부품의 밸류 체인에 들어가지 못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올랐다라고 한다면 빠질 수 있겠죠. 다만 기술력이 좋은 기업 혹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체제 돌입하게 되면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정해지겠죠.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우상향이 가능하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로봇주 반드시 우리가 포트 안에 넣어가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로봇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가 로봇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군을 공략해야 되는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주 네 종목만 하더라도 현재 900% 상승세를 넘었는데요. 최근에 스맥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외인의 대량 매수 포착된 이유로 타점 대비 무려 56%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뭐 최근에 이 이외에도 두 자릿수 10% 이상 빠르게 올라왔던 단기 종목군들도 있는데 뭐 굳이 10%는 작은 퍼센티지니까 굳이 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메가트렌드가 도착하고 있는 메가트렌드가 터지고 있는 로봇 산업 안에서 10% 상승은 우스운 겁니다. 저도 50% 넘는 또 네 자리 이제 뭐 네 종목 합쳤을 때 뭐 900%가 넘어가는 종목군들도 반드시 나오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 산업을 주도하는 이제 로봇 섹터 안에서도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이 좋은지 잠시 후랑 같이 첫 번째 히든 종목 빠르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 바로 로봇 섹터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 계속해서 로봇 sek터, 바이오주 늘상 강조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제약 바이오 종목 중 바이젠셀 160% 이상 수익 가져가셨고요. 또 스맥도 56%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로봇주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로봇주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 한번 로봇주 중에서도 어떤 로봇주를 담으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그래도 나는 로봇주는 아직 무서워서 못 담고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께서 그래도 조금은 방향성의 흐름이 결정된 그런 종목을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로봇주를 저희가 메가 트렌드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좀 무서워서 못 사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미 온라인 종목을 보고 계셔서 못 사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면 더 갈 수 있었던 클로버 같은 경우도 오늘 뭐 클로버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고점에서 라운드 피겨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 산업 안에서 로봇주 딱 이것만 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 안에서도 휴머노이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핵심 부품 로봇의 눈이 되어 수 있는 부품 이런 쪽에 집중하신다면은 이런 종목군들 바닥권의 종목군들 정말 많거든요. 그 안에서도 이제 막 올라가기 위한 차트 자리를 만들면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당연히 옥석을 가려야겠죠. 그 옥석을 가려운 첫 번째 종목 빠르게 알아볼 텐데요. 해당 종목은 이제 딱 중요한 기술 이것만 여러분들 키워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슬램이라는 이제 키워드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로봇 인간형 로봇이라면 당연히 이제 사람처럼 눈으로 볼 줄 알아야겠죠. 로봇이 카메라나 라이다 등 같은 이런 센서로 주변을 감지하고 동시에 이동하면서 자신의 위치
로봇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와 공간 지도를 동시에 계산하는 기술이 바로 SLAM이라고 합니다. 약자예요. 예.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이걸 이제 줄여 SLAM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정집에 이 로봇용 청소기 갖고 계신 분들 아실 텐데 스마트폰이랑 연동을 해서 이 집 전반적인 지도를 보여주면서 로봇이 어디를 청소하고 있구나 이거 그리고 지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동시에 로봇이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했는지 또 공간 지도를 동시에 만드는 게 SLAM이라는 기술입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이 SLAM이라는 기술 자체가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가 양산 체제에 돌입하게 될 때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부품 라이다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로봇이 눈을 뜨고 또 직접적으로 여러 공간을 사람처럼 걷고 뛰게 만들 수 있는 국산 라이다의 끝판왕에 자리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라고 한다면 휴머노이드 관련 로봇 안에서도 당연히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SLAM이라는 겁니다. 해당 종목은 이제 그랜드 슬램을 차지할 수 있는 차트, 전망, 트렌드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이제 우리가 로봇이 사람이나 장애물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실제로 또 자동화가 가능하겠죠. 우리가 굳이 명령을 안 내려도 본인이 갖고 있는 세팅되어 있는 알고리즘 통해서 공장에서 사람처럼 일을 하거나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혹은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협동 로봇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가 늘 강조드리는 키워드죠. 국내 유일 혹은 국내 최초, 세계 유일 혹은 세계 최초. 특정 산업 안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력이 좋거나 혹은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변 경쟁자 또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특정 산업 혹은 특정 파이 안에서 압도적인 독과점을 찾을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 강조를 드렸어요. 해당 종목이 바로 그런 기업이고요. 이제 로봇용 라이다를 자체적으로 설계, 양산하는 회사입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면 이번 연내 흑자 전환을 예상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만큼 현재 주가는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더해서 이제 로봇이 또 눈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안전 또한 올라가겠고 또 이제 걷는 속도, 일을 처리하는 속도 혹은 정확도 모두 올라갈 수 있겠죠. 이 슬램의 품질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실내에서 잘 주는 로봇에 대한 정확성 또한 올라가겠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충돌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공장이나 혹은 물류 로봇의 안전 인증 또한 더 쉽게 통과할 수 있겠죠. 그만큼 특히나 산업용 로봇, 특히나 공장, 제조업 전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의 수가 늘어날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슬램 기술을 갖고 있는 첫 번째 히든 종목의 라이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라이다를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가가 비싸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싼데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이 첫 번째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조건 충족합니다. 가격은 중국보다 조금 비싸고 유럽보다 싼데요. 성능은 중국산보다 월등히 좋다. 그래서 현재 유럽, 중국 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바로 이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라이다 시장에서 거의 원가는 절감하면서 성능은 좋기 때문에 납기 안정성도 확실하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도 이제 공장뿐만 아니라 협동 로봇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이 산업 전반적으로 확산될 때 이 부품이 반드시 들어간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물류 로봇, 서빙 로봇도 공장에 이제 AGV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오토메이티드 가이디드 비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장 가시면 이런 거 보셨죠?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공장도 상당히 넓죠. 그 안에서 바닥에 테이프 색깔이라는 거 붙여놨는데 이 테이프 색깔을 따라서 사람이 조종하지 않은데 로봇이 자기 스스로 알아서 선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이걸 이제 무인 반송차라고 하는데 이걸 고급용어로 영어로 좀 어렵게 이제 AGV라고 부릅니다. 이 공장 안에서 이 무인 반송차 테스트 안에서도 이제 적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다를 부착을 통해서요. 그리고 라이다를 붙이면 또 바로 이제 충분히 로봇의 눈과 또 이제 카메라 라이다를 통해서 로봇의 눈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사람처럼 보고 판단하고 본인의 지도 매핑을
이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부착하자마자 쓸 수 있다라는 이 센서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경쟁력 또한 상당히 높다. 그래서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 라이다 두 가지를 통해서 로봇이 슬램이라는 기술을 갖춰줘야만 본격적으로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공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제조업 산업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인간의 휴머노이드가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될 기술이 바로 슬램. 여기 들어가는 라이다를 만드는 첫 번째 히든 종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겠고요. 현재 대부분 로봇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핵심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작고 가벼워야 돼요. 이 부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사람처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딱 작동 시작했을 때 충분히 작동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몇 시간 모습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무게가 무거워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쉽게 사람처럼 무릎을 굽히고 피고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라이다 또한 작고 가벼워야 인간형 휴머노이드도 사람처럼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이 나오던 게 전고체 관련주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께 공략 드렸던 전고체 관련주 최근에 50% 넘게 올랐죠. 또 내구성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많고 또 진동이 심하고 소음도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한의 현장 안에서도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 세 번째, 가격 경쟁력이 좋아야 돼요. 이 부분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럽과 중국 딱 그 사이에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 성능도 상당히 좋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26년 하반기 때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나올 때 당연히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행동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이 알고리즘과 함께 가장 먼저 보여야 뭘 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라이다 센서를 만든 첫 번째 히든 종목의 주인공인데요. 해당 종목 자세한 이제 여러분들께 차트 타점 소개를 드릴 텐데 또 여러분들의 시그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든 부분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잠시 후에 차트 한번 저랑 보실 텐데요. 차트를 보시면 일단 먼저 주봉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상장 이후로 주봉상 바닥을 찍고 한 차례 이중 바닥을 만든 다음에 이제는 고점 뚫고 올라가는 차트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때 본격적으로 이때의 고점과 이때의 고점을 이은 추세의 저항 구간 검은색깔 선을 이때 첫 번째 터치하고 두 번째 터치할 때 마저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어디까지 무너지느냐? 쭉 빠지다가 돌파 시도 밀리고 돌파 시도 밀리고 돌파 시도 밀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해당 주봉상에 돌파하지 못하던 가격대 15,400원대가 1차 저항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 그 말은 뭐다? 1차 목표가가 15,400원이다. 그리고 이제 막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던 주봉상에서 가격대 여기 지금 빨간 색깔 선 보이시죠? 이 가격대가 최근에 1차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1차 저항 구간 가격대를 최근에 일봉상에서 본격적으로 이전에 고점과 고점 추세를 쭉 이었을 때 본격적으로 5일선 단기 이평선이 검은 색깔 추세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 상방 전환과 함께 추세 저항 구간을 5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평선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여기 대해서 지금 로봇 관련 산업 섹터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해당 종목 그동안 왜 못 올라갔느냐? 로봇주가 그동안 잘 못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종목만 계속 올라가는데 전반적인 로봇 산업 관련주가 쭉쭉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종목도 같이 빠졌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로봇 산업 관련주들이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해당 종목도 드디어 바닥에서 이제 막 추세 돌파와 함께 본격적인 골든 크로스 매수 시그널이 발생하고 있다. 1차 목표가는 아까 선 그어드렸던 15,400원 되었고요. 해당 가격대와 현재 주가의 괴리가 한 40%저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은 뭐다? 여러분들 계좌에도 충분히 플러스 30% 상한가 가는 종목이 꽂힐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로봇 관련주 많이 올라가지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공략할 로봇주가 없어야 하시는 분들은 로봇 가운데서도 사람처럼 눈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가운데서도 슬램이라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들어가는 라이다를 만드는 해당 종목이 국내 유일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앞두고 있고요. 현대차가 만드는 옵티머스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최근에 현대그룹이 로봇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에 현대 관련된 HL 만도, 현대 로봇, 뭐 오토, 웨버 다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딱 핵심 부품 라이다를 넣을 종목이 바로 첫 번째 히든 종목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해당 첫 번째 히든 종목명은 제가 있는 종목특방 다 아시죠? 해당 키워드 입장하시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 종목명 공개해 드리고요. 또 가격 전략과 함께 또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인사이트 투자 전략 한 번 더 안내 드릴 테니까 요즘은 시장 이제 많이 올라왔고 빠진다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 사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이 종목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종목방 안에서 종목명 공개해 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 이제 또 한번 단타로 우리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한번 또 차례차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 차트상의 흐름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여러 로봇주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슬램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동 중에도 자신의 위치, 공간 지도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이 슬램의 품질이 올라갈수록 안전, 속도, 정확도 모두 좋아진다고 합니다. 또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로봇용 라이다를 자체 설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력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차트상의 흐름까지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차트로 봤을 때 돌파 시도를 했다가 계속 밀리는 모습도 확인됐는데요. 고점과 고점 추세를 이었을 때 이제 5일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상방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타점들 더 알고 싶으신 분들 저희와 정보톡방 입장하시면 교육방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자세한 전략들 상단의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톡방 입장하셔야 오늘 방송 중에 공개되는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매매 타점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히든 종목을 만나봤고요. 하지만 오늘처럼 시장에서의 순환매가 빠른 만큼 이 안에서 나는 조금 짧게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과 단타와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나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기는 좀 불안하다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짧게 가져가셔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만의 단타 검색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단타는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계속 많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뭐 개장 전에 뭐 이제 시가에서 예상 체결량이 몇 %냐에 따라서 그날 급등주를 찾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러분들께는 이제 단타를 할 때도 조금 더 단타뿐만 아니라 2, 3일 뒤에 올라오는 급등주를 찾는 방법, 여기에 넘어서 다음 주 혹은 다음 달에 올라갈 급등주를 미리 찾는 방법도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주식 공부할 때 단타를 먼저 공부해야 돼. 그 안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을 먼저 공부한다면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 주식 고수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포커스에 맞춰서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 단타할 때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익절 손절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책을 봤는데 뭐 그러던데요? 아니면 뭐 어떤 전문가가 뭐 그러던데요? 이거 듣고 이거 그대로 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단타할 때도 물론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단타를 할 때 그날 매수, 그날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시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그냥 뭐 이거 좀 장초반에 급등하네? 고점들이 많이 빠졌네? 반등하면 나와주겠지. 매수. 2% 반등 나와주겠지. 한데 플러스 1.7, 1.8까지 수익권은 올라갔다가 빠진 경우도 담아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단타를 할 때 과연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어떤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던데 들은 게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단타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 딱 시장 개장했을 때 이 종목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그날 시장에 국한돼서 그날 시장에 트렌드가 형성되는 종목 위주로 공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장 시작하자마자 거래대금이 얼마큼 터지느냐 혹은 보조지표상 추세 바닥에서 상방 전환을 하느냐 혹은 전일 고점 돌파하면서 우리가 차트상에서 소위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급등주의 기본 패턴인 N파동이 15분봉이나 일봉상에서 확인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한가가는 대부분 종목들의 분봉상 패턴은 늘 이렇게 분봉상 N파동이 형성이 되고 나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야 보통 주가 급등 나올 때 상한까지 갈 수 있고, 못 가더라도 매수 타점 대비 플러스 10%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방송 보시면서 단타 검색기 받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단타 매매할 때 그냥 뭐 이거 사면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2%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날 시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하셔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플러스 10% 두 자릿수까지 수익화를 단타로 매일매일 만들어 가시는 걸 저랑 같이 목표로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한 좀 궁금하실 게 뭐냐, 매수 언제 매수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단타 검색기에 특정 종목이 포착이 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15분봉 기준으로 보자 말씀드려요. 제가 드린 단타 검색기는요, 3분봉 기준도 있고 5분봉 기준도 있고 N파동 검색기를 포착하는 검색기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혹시나 이제 장 초반에 포착이 안 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늘 3분봉 검색기, 5분봉 검색기 같이 쓰되 타점은 15분봉 기준으로 보자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은 괜히 이거 장 초반에 올라가네, 급등 나오네, 몰라 그냥 시장가 매수, 그러고 나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응하세요. 장 초반에 변동성이 가장 큰 시간대는요, 9시 땡 시장 열리고 나서 적어도 10시까지가 시장 변동성이 가장 큽니다. 어떤 종목은 급등 나면서 바로 상한가 가거나, 혹은 어떤 종목은 바로 하한가를 가거나, 혹은 어떤 종목은 급등하다가 내리 꽂으면서 음봉전하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큰 15분에서 10시까지 지켜보시되 그 안에서 이 종목 현재 15분봉 상에서 이태영 전문가가 줬던 검색기 포착이 되는데 방향성 상방 전에 성공했네, 이거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매수 타이밍 언제냐, 15분봉 단위로 캔들이 만들어진 거 봤을 때 검색기 안에서 해당 캔들이 떴는데 15분 캔들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방향성 상방 전환에 성공하면서 검색기도 그대로 포착이 되어 있네. 그럼 그때 이제 캔들이 다음 15분 캔들 넘어갈 때 그때 현재가에 매수하시고 매도는 플러스 10% 수익 구간에 매도를 걸어 두세요. 많은 분들께서 단타를 했을 때 이렇게 플러스 10%까지 못 가져가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단타 우리가 매수까지는 오케이 잘 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갈 때 모든 종목군들이 사자마자 분봉상에서 팍 치솟고 원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목군들은요, 특히나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번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져요. 빠지네. 어떤 때 매도하세요. 또 올라갑니다. 괜히 팔았다. 또 이제 추격 매수. 빠지죠. 괜히 샀네. 여기서 본전에 나오자. 또 올라가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단타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좀 환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드린 단타 검색기 통해서 15분봉 캔들 기준을 봤을 때 캔들 완성되고 검색기 떠 있고 N파동 포착됐네. 그러면 그냥 딱 15분상 다음 캔들 넘어갈 때 현재가에 매수하시고 플러스 10% 가격대에 미리 매도 주문을 걸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본업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중간에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렸다 이렇게 수많은 유혹 다 물리치고 플러스 10% 쉽게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종목군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어떤 종목군들은 매수하자마자 갑자기 VI 걸리면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적어도 공략할 때는 이런 계단식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10% 가져가기 힘들거든요. 차트를 보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10% 가격에 걸어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략을 하신다면은 저도 여러분들이 검색에 포착되는 종목군들에 한해서 10시 넘어가게 되면요, 대부분 이제 그날 급등은 나오는 단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 변동성이 큰 시간대가 10시까지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간대를 고려해서 방향성 상방 전환 검색에 포착되고 오케이 N파동 나왔어. 그때 시간에 한해서 공략하는 게 단타입니다. 단타를 정말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오전에 단타 놓쳤으면은 포기해야 돼요. 혹은 뒤늦게 이제 오후 넘어가는 시점에서 갑자기 급등주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이슈가 터지면서 N파동이 포착되고 나서 갑자기 아랫골이 달고 말아 올리면서 급등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힘드니까 권장드리지 않고 그나마 좀 변동성이 크고 확률을 70% 80% 이상 높일 수 있는 시간대가 10시까지 때문에 권장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RBW라는 종목이 이제 검색에 포착되는데 해당 종목은 N파동이 아닌 아주 고전적인 일봉상 추세를 돌파하면서 검색에 포착되면서 15분봉 캔들상 2,500원 돌파하고 나서 15분봉 캔들상 한 번, 두 번, 15분상 캔들이 두 개 났으면은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하게 매수 기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급등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서 한 두 호가, 세 호가 못 미치면서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15분봉상에서 충분히 보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 매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이거 급등 나온다 해가지고 시장가 매수, 뉴스 떴네 시장가 매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손이 바쁘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식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가격 변동에 여러분들이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휘둘릴 필요 없어요. 그냥 매수 매도 타점은 15분봉 캔들을 기준으로 보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 볼까요? 사이언스소프트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해당 종목도 15분봉 캔들 기준으로 바닥 찍고 반등 나왔다가 이제는 고점 뚫고 올라간 추세 전환 나왔죠. 그 다음에 정고점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반등이 나와줍니다. 여기서 N자 하나 나오죠. 또 여기서도 N자 하나 나옵니다. N자가 보통 두 개가 나오면서 정고점의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반등이 나와주면서 또 본격적으로 장 초반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검색기에 포착되면서 15분봉상에서 이전의 고점을 모두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방향성 돌파 상방전환 나오는 캔들이 15분상에서 검색에 포착된다. 그러면 다음 이제 15분 캔들 넘어가기 시작할 때 현재가 매수 플러스 10% 가격에 미리 매도 걸어두세요. 해당 종목은 14,000 혹은 13,900원대가 플러스 10% 가격대였는데 고점 14,140원까지 올라갔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15분 캔들 기준으로 검색에 뜨고 해당 캔들 만들어졌네. 현재가에 매수했으면 따박따박 플러스 10%다 줍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어요. 타점 만들어졌네. N파동 나왔네. 기본적으로 10% 올라갑니다. 여기 더해서 여러분들이 뭐 수익 매매로 가져가는 분 많으시죠. 단타 못하시는 분들. 이제 본업 때문에 바빠서 못하시는 분들은 수익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즐겨하시는 게 이거죠. 플래그 패턴. 변동성, 방향성 잡아가네. 고점 뚫었네. 올라가겠다. 이것도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N파동이 안에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오전에 단타 검색 포착이 안 되는 경우 혹은 내가 이거 하기 힘들다면 이제 그 전날에 캔들이 어떻게 끝난지 보시고 이 종목 내일 한번 위로 올라가겠네 하면 미리 종가 매수하시고 다음날에 급등 나오는 거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뿐만 아니라 하루 이틀 뒤에 급등 나온 종목군도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15분봉상에서 N파동 나왔다면 해당 종목도 곧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트상 N파동이 형성된 이후로 N자 나왔죠? 또 여기서도 N자 하나 나왔죠. 그대로 고점 뚫고 15분상에서 이제는 고점 뚫고 올라가는 캔들이 포착되고 나서 현재가 매수 쭉 올라가죠. 해당 종목은 10% 넘게 올라가서 2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더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는 매일매일 단타를 플러스 10% 두 자릿수 수익화를 가져가는 게 목표입니다. 내가 좀 더 욕심을 내고 싶다. 내가 좀 더 시장을 잘 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오늘 단타를 플러스 10%만 가져가기에는 좀 아쉬운데 다른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데 이 섹터 강하다 하면은 플러스 10%더 올라갈 수 있겠다 판단 들면은 첫 번째 1차 목표가 타점 대비 플러스 10% 나머지 물량은 쭉 들고 와서 상한까지도 들고 가볼 수 있는 욕심을 내볼 수도 있겠죠. 이노테크도 마찬가지로 N파동 포착된 이후로 검색이 포착되자마자 급등 나와서 플러스 10% 수익화 성공했고요. 안트로젠 제약바이오죠. 요즘 핫하죠. 10% 올랐고요. TNR 바이오팹도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 핫한 종목이었고 N파동 포착되고 나서 최근에 급등 나오자마자 상한까지 달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 트렌드를 읽기 아주 힘들고 바빠서 시장을 보는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타 검색기가 여러분들의 시장을 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고 또 단기간에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이외에도 대부분 15분봉 캔들에서 N파동이 포착된다면 기본적으로 플러스 10%그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최근에 불장일 때 10월달까지 불장이었죠. 그때도 여러분들께 단타 검색에 포착되면서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 플러스 10% 10연승을 성공했는데
불장일 때 단타보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처럼 시장이 좀 올라갔다 빠지고 이런 박스권 장세, 회복 장세는 오히려 불장 때보다 단타가 더 쉽습니다. 돈이 빨빨 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단타로 플러스 마이너스 2% 기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제가 있는 종목투방 안에서는 이런 섹터가 주도 섹터구나, 이런 섹터구나, 트렌드구나 하신다면은 그 안에서 단타 검색해 포착이 되고 엠파동 나왔네, 이런 종목군을 먼저 선별적으로 공략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긴다면은 그때부터 섹터 이외의 종목군들이 급등 나온다 한다면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엠파동 포착됐네, 검색해 떴네, 오케이, 15분 기다리고 캔들 만들어졌네,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재가 넘어가면서 다음 15분 캔들 넘어갈 때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매도 플러스 10%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여러분들 그냥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나중에 장 끝나고 나서 매도 체결됐네, 오케이, 오늘 플러스 10% 수익화에 성공했구나. 이게 쌓이면요 나중에 그냥 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단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공략한 시간대, 그리고 엠파동, 그리고 단타 검색기, 그리고 15분 기준으로 본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은 여러분 단타뿐만 아니라 뭐 단기 매매, 또 다음 주 급등주, 다음 달 올라 종목들도 다 미리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뭐 저렴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약속만 여러분들이 다 미리 잘 캐치하신다면은 충분히 전혀 어려울 거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사이트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잘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두신다면은 앞으로 어떤 거 뭐 사야 되지? 이런 거 다 미리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투자 전략을 못 세우고 있다, 인사이트가 없다, 혹은 단타 공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하단 QR 찍고 제가 종목투방 오셔서 전문가님께서는 단타 뭐 어떤 종목 후보로 보고 있나요? 제가 다 또 관심 한번 올려드리잖아요. 그런 거 통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계좌에도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여러분들 계좌도 얼른 불기둥 담아하시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또 검색기에 포착되고 또 장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단기 유망 종목 두 번째 히든 종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단타로 수익을 보실 때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고민이 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섹터 안에서 대장주를 고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이 N파동만 포착하면 두 자릿수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장 초반 변동성이 가장 클 때 15분 봉으로 타점 잡아가기만 하면 방향성이 쉽게 결정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만의 조건 검색기를 통해서 저희는 편하게 매도 주문을 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전문가님도 이런 검색기를 활용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당일 10% 수익을 7연승 해내셨으니까요. 나도 단타 검색기로 매일 시장을 보지 않아도 쉽게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정보톡방 입장하셔서 단타 검색기 무료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단타 검색기 선착순 20분께만 드리고 있는데요.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들어오셔야 이제 공개되는 검색기가 포착해낸 두 번째 히든 종목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검색기가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포착해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께서 정보톡방에서 강조해 주신 이 히든 종목들로 실제로 수익 보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매도 주문만 걸어 놓으시고 나도 모르게 수익을 봤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럼 오늘 검색기가 포착해낸 두 번째 히든 종목 어떤 걸로 가져오셨을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캔들 보실 때 차트 단타 같은 경우에는 15분봉 캔들을 보라, 그리고 엠파동을 찾으라 말씀드렸어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급등이 임박한 종목입니다. 왜? 엠파동 포착이 됐어요. 캔들 15분봉 차트 기준으로 보실 때 바닥 찍고 한 차례 상승 나왔다가 정고점 뚫고 올라가는 상승이 나오면서 N자 한번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이 정고점 부근 때까지 악성 매물을 테스트하는 상승이 나옵니다. 이때 한번 올라갔다가 눌림, 이때 한번 또 올라가는, 여기서 또 N자가 한번 확인되죠. 급등주의 가장 기본된 패턴이 N파동입니다. 대부분 급등주들 안에서 패턴이 여러 가지 있는데 10개 종목 급등주 안에서 이 N파동이 만들어지는 게 거의 7개, 8개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다시 한번 15분봉 캔들상에서 122평선이 역배열이었다가 정배열이었다가 역배열이었다가 정배열이었다가 다시 한번 역배열로 접어들죠. 급등주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15분봉상에서 정배열이 역배열로, 정배열로, 역배열로
반복하면서 단기 악성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렇게 N자형 패턴을 만들어 간다는 점.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한 번 더 역별 구간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 해당 종목은 상단 매물대가 1,670원, 1,600원 이 구간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600원에서 1,670원. 해당 구간대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차례 두드리고 있다. 분봉상 거래량도 충분히 터지고 있다. 해당 종목은 이제 본격적으로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친환경 이슈가 이제 통과하게 되면은 탈플라스틱 관련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 이걸 보고 있느냐? 지금 시장은 이제 10일을 기준으로 FOMC가 열리게 되면은 재료 소멸로 시장이 빠진다. 시장이 빠진다라는 건 시장 전반적인 상승 동력, 모멘텀이 없다라는 뜻이다. 그 말은 뭐다? 이런 개별 이슈, 호재를 갖고 있는 테마성 주목군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15분상 캔들상 안에서도 N파동이 포착되고 이전 고점에서의 매물대를 테스트하면서 본격적인 정고점 돌파, 급등을 앞두고 있는 테스트성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조만간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이다. 해당 종목 제가 종목 특방 안에서 같이 한번 만나보시고요. 잠시 후엔 또 이제 보너스로 미장에서 어떤 종목이 현재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N파동이 포착된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급등주의 패턴 중 가장 흔한 경우가 N파동의 모습인데요. 두 번째 히든 종목 N파동을 그리고 있고요. 분봉상 거래량도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주가 흐름을 15분 봉으로 꼼꼼하게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저희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급등 시세 전문가님과 자세한 전략 세우면서 타점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이어서 미장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래도 네. 간밤 미국 증시 조금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 좀 관망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러한 시장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전반적으로 보면요. 나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나스닥이 올라와 있을 때 많이 올라오지 않은 종목군 위주로 보면 좋겠다. 그 안에서도 최근에 지수가 바닥을 찍었을 때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지수가 바닥을 찍었고 지금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AI 거품론은 해소가 됐습니다. AI 거품론이 있었다면 주가 반등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지수 반등이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지수 반등이 반대로 나왔죠. 그 말은 뭐다? AI 거품론이 결국 허상이었다. 여전히 AI는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럼 이제 그동안 지수가 올라갈 때 반등이 나오지 않았던 AI 관련주 보시면 되겠죠. 해당 미장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 특히나 그 안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 SMR을 바로 만드는 미국 원전 관련주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최근에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원전 관련주 여전히 유망하고요. 엔비디아 CEO 젠슨왕도 향후 몇 년 안에는 SMR이 전반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 소형 원자로를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은 없을 것이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제 막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SMR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략하기 아주 좋은 가격이고 추세 검은색깔 이 저항 구간을 최근에 뚫고 이틀 연속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눌림 때 공략을 잡아가야 되는 종목이 되겠다. 그리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찍었습니다. 충분하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왔다는 뜻이겠죠. 상단에 150달러 구간대가 1차 저항이 되겠습니다. 보수적으로만 잡더라도 현재 104달러에서 150달러까지 플러스 48%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내가 좀 더 미장은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난 좀 더 길게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쭉 갖고 가신다면 충분히 정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석탄의 시대가 가고 대형 원전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원전 시장이 폭발함에 앞서 가장 먼저 선두주자를 할 수 있는 해당 미장 히든 종목 또한 제가 있는 종목 특방 안에서 국장 히든 종목 두 가지 반다 검색기 모두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장의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원전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눌림 때 공략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